네, 반갑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장중 시황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매수 전환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매도냐? 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매수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들은 금융투자와 연기금 모두 순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장중에는 22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긴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음봉이 떨어지면서 자, 이 부분이 차익 실현이냐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의 좀 압박감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어쨌든 추세는 상승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존버하자, 그냥 기다리자, 그냥 버티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이런 부분들 수급과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종합주가지수 보게 되시면은요, 아침에 잘 떴어요. 네, 잘 떠서 시작했고요. 아마도 미국 쪽에서 날라온 좋은 이야기들이 힘을 좀 밀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에 그렇게 그냥 기를 쓰고 이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순매수로 들어가고 레버리지에 베팅을 하고 이랬던 이유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뜰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마도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의 차익 실현이 아침부터 막 쏟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살펴보고요. 아마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변화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매도가 좀 나온다거나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증시가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한다거나 또는 이쯤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아래쪽에서 다시 사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그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요, 아침에 떴다가 그냥 뒤로 밀리는데 이게 지금까지의 양상과 좀 다르죠. 아우 좋다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르게요.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느낌 지금 현재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시점에 일단은 반등이 약했죠. 반등이 약했고 또 계속 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이 약하게 나타나게 되면 위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계속 끌고 내려가게 되거든요. 즉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부분들이 주가를 하방으로 이끄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 결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요, 오늘은 일단 수급 동향을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주가의 반등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심리가 조금 악화가 될 수 있다라면 이게 이제 물론 이제 5일선 위쪽에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150포인트가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는 그 지점 위쪽에서는 지지가 계속 되고 있고 이게 5일선 위쪽에 주가가 위치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최근에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 중에서 물린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냥 다 수익이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좋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 물린 거 없는데 그러면 매도가 나오기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주가의 상승, 단기적 급등이 5일 이동평선을 타고 쭉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5일 이동평선이 무너지게 된다거나 근접을 하게 된다면 수익률 까먹었다 또는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제 계속 과매수 국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표상으로 약 거의 70대 후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 정도면은 네, 주가가 그냥 마냥 올라가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살짝 조정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 상황을 조금 타개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 만기라고 겹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변동성이 약간은 아래쪽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두고 봐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추세는 지금 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이 올라가는 장입니까 내려가는 장입니까 물어보면 무조건 올라가는 장이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고점이 나타났다,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시장이 꺾였다, 조정이다, 밑바도 파고들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장중에 오늘은 조금 부담스럽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마찬가지겠죠. 흐름들 보시면 네, 아침에 떴다가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은요, 일단 수급이 문제이지 않겠는가 생각되지만 역시 5일선 위쪽 추세는 우상향 이렇게 되고 있어서 요것도 뭐 이렇게 나쁜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수급 동향을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수급 동향을 좀 보게 되시면, 일단 외국인 먼저 좀 볼게요. 외국인 거 보시면, 아침부터 지금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자, 이 정도면 됐어. 나 수익 좀 냈어. 이제는 팔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뭐 한 20%에서 30% 정도만 수익이 나도 괜찮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에이 그거 먹고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딱 이제 계산하기 쉽게 10%로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1억 뭐 10억 이 정도 하신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1억이라고 생각해서 1억을 투자했는데 10% 수익이 났어요. 그럼 얼마를 드신 거죠? 100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와, 괜찮네.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집행하는 자금에서 10% 수익이 났다. 자, 보통은 1000억원 정도를 집행한다고 쳤을 때요. 10%면 얼마죠? 100억. 네. 100억 수익이 났어. 그러면 그 규모 자체가 틀려요. 100억이면은요.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이거든요. 1년치 매출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 기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100억의 수익이 났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외국인의 모양과 좀 다르다는 부분이죠. 저거밖에 안 먹고 왜 파는 거지? 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집행 자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만 먹어도 됐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굳이 부담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0억원 정도로 집행을 했어요. 1000억원 집행을 다 했는데 10% 정도 수익이 나왔어. 근데 약간 시장이 뭔가 주춤하는 것 같아. 또는 뭔가 부담이 되는 것 같아. 더 놔둬서 더 올라가면 더 크게 벌 수도 있겠지만 지금 팔아도 나쁘지 않아.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안전하게 택하겠죠. 이 외국인 매매의 특징은요. 약간 안전하다라는 그 담보가 바닥에 깔려 있어야지 좋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세계 경제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다 빠져나가가지고 안전자산 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경기 좋아진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가서 뭐 채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채권 같은 경우도 안전하긴 하지만 네, 이 개발도상국 또는 이머징 마켓 쪽을 사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사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쪽 위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 대응을 하는 그런 집단이라서 시장의 상승기에 매수가 들어오면 굉장히 강력한 상승 드라이브가 걸리기도 하죠. 자, 어쨌건 이런 외국인들의 매매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아직은 뭐 차익 실현의 관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많지는 않아요. 지금 1500억이고요. 현재 보시면은 지금이 10시 후반부, 10시 5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매매에 대한 동향이 보시면 멈춰있죠? 네,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오후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쪽은 아침에 매수를 좀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좀 부양시키려는 의지가 좀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매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매도가 쏟아지면서 주가의 방향성을 반대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매도가 꽤 많아요. 근데 금융투자 쪽도 이해가 되는 게 초반에 매수가 들어가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 레버리지 쪽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더 좋으니까 거기다 더 베팅을 했을 텐데 이게 외국인도 매도하고 연기금도 매도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가 딱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 네, 이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간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을 다시 돌려서 나오는 그런 유턴형 포인트도 있었을 테고요. 이 정도면 됐으라는 차익 실현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달라진 부분을 본다라면 현재 뭐 아까 외국인도 그랬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도 아침에만 좀 쏟아냈지 오후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매도가 멈춰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되는데 매도가 멈춰 있다라면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베팅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각 수급 주체별 네, 매매 동향입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날 진행했었던 부분인데 순매수가 삼성전자 레버리지예요. 기관 쪽. 아마도 금융투자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코덱스 200, 삼성전자, 레버리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냥 지수 상품이에요.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LG화학을 제외하고 전부 다, 네, 지수 상품입니다. 그래서, 야, 이놈들이 굉장히 이쪽 상승 쪽에 베팅을 진짜로 많이 했구나. 네, 하나로 200, 코덱스 200, 타이거 200, 다 시장 추종이거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코덱스, 코스닥 150,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코덱스 레버리지까지 막 다 질러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오늘 아침에 차익 매도가 들어간 게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매도를 좀 했네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월요일날 차익 실현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매도를 쳐놓고 차익 실현을 들어간다. 그럼 이제 가장 좋을 때 매도한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인버스를 또 샀는데요. 아침에 좀 약간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수급적인 동향은 또 다시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오늘만큼은 물타기를 또 안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추세 나쁘지 않죠? 네,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과매수 국면에 따른 단기적으로 좀 주춤거리는 형태, 그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좀 셌어요. 네, 현대차 팔고 나서 배가 좀 아파요. 물론 이제 제가 매도는 여기 바로 전전날 음봉 떨어진 데서 매도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과 이제 매도한 가격의 괴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많이 차이 나야지 한 1, 2% 정도 차이 나는 건데, 그래도 배가 아파요. 네, 이렇게 왜 팔고 나서 올라가면 배가 아프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아쉽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어쨌건 지금 보면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이 일부분 들어가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또 넷마블까지 매수가 들어가는데, 현재로서 넷마블은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지수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외국인들 것도 볼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네이버, LG화학, 현대차, 기아차,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군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따로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시장 방향성은 일단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종목에 대한 대응만 조금씩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을 좀 보시면, 네. 일단 또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대로 수급 동향이 매도로 진행되지 않고 횡보만 나오니까, 횡보가 되면은 그 시점만 되더라도 지수는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충분합니다. 왜? 대형주 쪽에 매수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수급 동향 보실 때 대형주에 집중된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신다라면,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아마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일단은 뭐 이렇게라도 되면 괜찮고요. 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해외 쪽 악재가 불거져 나온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만, 현재 해외 쪽에서는 뭐 악재를 호재로 만들어버리는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관점에서는요,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조정을 기다리면서까지 그렇게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일단 계속 들고 가시면서 쭉쭉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장중 시황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